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학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관성이랑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지금 자, 처음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배웠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연의 구성물질, 이 자연이 생명체는, 그죠? 그리고 이 지구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걸 알아봤었고요. 세 번째 단원인 역학적 시스템을 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웠고, 옆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랑 자유낙하 운동 어떤 식으로 되는지 동시에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의 마지막 파트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토가 나오려고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식만 외우면 돼서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재밌게 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관성,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정지하기 힘들잖아요. 관성 때문에 막 멀리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건데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관성의 법칙은 다른 말로 이제 뉴턴 제1법칙인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요게 조건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가만히 있던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어요. 왜? 걔는 움직일 이유가 없죠. 바깥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던 물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이걸 바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과학자들이 이 어떤 자연 현상을 발견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애는 그냥 밖에서 뭐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으려 하고 이렇게 움직이던 애, 어떤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m/s의 속력으로 1초에 2m 가는 속력으로 쭉 굴러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가만히 냅두면 바깥에서 뭐 마찰력이나 뭐나 이런 게 아예 작용이 안 하면 그대로 2m, 뭐 2m/s를 유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려는 성질을 갖는다 이거죠.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발견이 됐는데 과학자들이 거기다가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뉴턴이 거기다 뉴턴의 제1법칙 이렇게 해서 관성의 법칙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관성의 법칙. 가만히 있는 애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쵸?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얘 뭐 5m/s로 굴러가고 있다고 해봐요. 5m/s로 굴러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실제 상황에서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느려져요. 왜냐하면 바닥이랑 마찰이 있잖아요. 이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도 힘이란 말이죠.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에 마찰력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어떤 공이 5m/s로 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요 상황에서는요. 얘는 밖에서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계속 5m/s로 영원히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요. 그걸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전에 배웠었죠? 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평으로 던진 물체 보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데 요 간격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요 간격이. 왜? 옆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밑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이거 배웠었죠. 아무튼 등속 직선 운동. 관성의 법칙 알았죠? 관성의 법칙. 그래서 관성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자 보세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요. 이게 버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확 출발하면 여러분 어디로 몸이 쏠리죠? 뒤로 쏠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만약에 버스가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지한다. 앞으로 쏠리죠. 왜? 여러분도 버스랑 같이 달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은 계속 달리려고 하니까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요 경우가 이거잖아요. 버스가 이건 이제 급출발, 이게 급정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요 상황에서요. 가만히 있었으니까 가만히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쏠리는 거고, 요 상황에서는 계속 달리고 있었으니까 계속 달릴라 하다 보니까 버스가 섰는데도 나는 앞으로 달리려고 하니까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게 바로 흔히 흔히 관성의 법칙, 일상성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그림 보면 기린이 이렇게 벽에 박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앞으로 쏠릴까요? 자, 보면은 기린이 지금 계속 차랑 같이 달리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서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린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그죠? 관성의 법칙. 자, 그러면은 그 관성의 법칙에 대한 그 영상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물컵 위에 종이판 하나 냅두고 그 위에 동전을 하나 올려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종이를 확 빼볼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올려놨는데 이 종이판을 자, 종이판을 갑자기 확 빼면 왜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왜 들어가냐면 자, 이 동전 가만히 있었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판을 바깥으로 빼도 얘는 가만히 있어서 요 안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에 바깥에가 뻥 뚫려 있는 차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게 막 달리고 있어요.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여기서 자, 이 사람이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 사람이 점프한 동안 차는 요렇게 가 있겠죠. 이 사람이 요렇게 이렇게 온 것처럼 보여요. 자, 왜냐? 지금 요 차 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차랑 같이 붙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점프를 해도 이 사람도 같이 달리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버스에서 자, 여러분 이 버스 안에 서 있다고 해봐요. 버스 안에 자, 선생님 그림 못 그리죠? 미안해요. 자, 버스 안에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버스에 타고 있다가 이렇게 점프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뒤에 벽에 부딪혀요? 여기에? 버스 맨 뒤쪽에 부딪혀요? 점프하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달리는 버스에서 살짝 점프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위험할 땐 하지 말고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점프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착지하게 됩니다. 왜냐?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 때문에.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영상으로 선생님이 또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그 달리는 트럭 안에서 공을 위로 집어 던질 거예요. 잘 봐요. 자, 공을 위로 와, 이렇게 되죠. 아니, 달리고 있었으니까 위로 던지면은 그냥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잘 보면 이게 봐봐요. 따라오죠? 이 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다시. 자, 던졌다. 던졌다. 이게 던졌어요. 여기 이 사람은 그냥 위로 던진 거예요. 옆으로 던진 게 아니고 위로 던졌는데 지금 공도 달리고 있었잖아요. 차랑 같이. 그러니까 얘도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이 지금 옆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하죠? 아무튼 관성이 그런 식으로 신기한 거예요. 관성. 관성을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이랑 또 연관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 아무튼 자, 관성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그 트럭이랑 사람이랑 만약에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럭을 멈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을 멈추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사람을 멈추는 게 쉬울 거예요. 트럭은 멈추기 어렵죠. 그 이유는 질량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는 거 당연스럽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성이랑 또 연관이 된 게 안전벨트인데,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관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차가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어디 불이 쳤어. 그럼 차는 멈추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같이 달리고 있었으니까. 달리고 있었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뭐예요? 안전벨트죠,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아무튼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몸이 쏠려서 크게 다친 이유는 뭐다? 앞으로 나가려는 관성 때문인데 그거를 안전벨트로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은 됐고요. 뭐 간단하죠. 관성 뭐 알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는 내가 뒤로 확 쏠린다.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버스가 달리다 갑자기 쓰면 앞으로 쏠린다. 그 다음에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안전벨트를 매면은 관성에 의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관성은 끝났고요. 그 다음 운동량이라고 하니까 또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뭐 왜 이러냐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말해줬듯이 힘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뉴턴 아저씨가 그렇게 정한 거지만 힘이 뭐냐고 했을 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운동량이 뭐냐면 운동하는 어떤 량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운동량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값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질량이랑 속도 곱하면 운동량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그냥 지금 외우세요. 질량, 속도. 그래서 그 질량의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고 속도의 단위가 이제 미터 퍼 세크란 말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내요. 아무튼 단위까지 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단위도 곱하면 끝나는 거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호로는 P는 MV 이렇게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그럼 운동량 여러분이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다시 외우세요. 나중에 외워야 되지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10초면 외워요.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지금 외웠죠? 그러면 요거 그냥 운동량 구해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질량이 2kg 물체가 5m/s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운동량 얼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2 곱하기 얼마? 10kg 곱하기 m/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10이에요, 10. 자, 두 번째 질량이 6kg인 쇠구슬이 4m/s 굴러간다. 자, 6, 4, 24kg 곱하기 m/s. 자, 요게 운동량. 24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질량이 15kg의 물체가 정지에 있다. 자, 정지에 있다는 건 속도가 얼마란 얘기죠? 0m/s라는 거죠. 자, 그럼 운동량 얼마예요? 0이에요. 그렇죠? 정지에 있는 물체는 운동량 0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2000kg, 2톤이죠. 2톤인 자동차가 4m/s 달리고 있다. 자, 이거 운동량 얼마죠? 곱하면 되잖아요. 4, 2, 8, 8000이네요. 8000. 정확히 하면 단위까지 하면 킬로그램 곱하기 m/s. 그죠? 자, 질량이 0.01인 총알이 1000m/s로 날아간다. 곱하면 되죠. 얼마예요? 10kg 곱하기 m/s.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운동량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운동량이라는 거는 아까 질량이랑 속도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운동량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은 크다.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야구공의 운동량을 할 때
야구공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큰 거죠. 그죠? 그리고 야구공이 무거울수록 운동량이 큰 거고요. 아무튼. 근데 총알 같은 것도 이제 봐봐요. 이게 총알이 운동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총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총알이 사실 실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실제 크기가. 여러분 거의 뭐, 물론 큰 총알은 큰데, 총알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여기 화약이 가득 차 있어갖고 여기를 딱 때리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약이 터지면서 탄피가 날아가고 요 끝에 탄두만 날아가는 거예요. 요것만. 이게 크기가 거의 뭐가 손가락보다 훨씬 작죠. 어떤 건 손톱만 하고. 근데도 왜 이렇게 위력이 강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거 해봤자 이게 뭐 0.0 몇 그램 막 엄청 가벼운데 운동량이 왜 이렇게 커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총알이 운동량이 큰 이유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죠? 총알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근데 속도가 빠르다. 근데 요런 거 같은 기차 같은 경우에 운동량 엄청나게 크죠? 왜요? 얘는 빠른데다가 질량까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량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다시 연습. 여러분 요 단어는 어려울 게 없어요.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알았죠? 요것만 알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A랑 B 중에서 운동량이 더 큰 거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자, 골라보세요. 뭐죠? 자, 구해봐요. A의 운동량 얼마죠? 25예요. 그죠? B의 운동량은 21이에요. A가 운동량 더 크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문제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질량이 4m/s. 아, 이거 선생님이 좀 오타이네. 오타. 4kg. 질량이 4kg인 물체의 운동량이 20이래요. 근데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운동량은 뭐라고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근데 지금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얼마예요? 4, 5, 20, 5m/s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운동량을 구할 때는 요식만 알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요것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 됐죠?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끝이에요. 되게 쉽죠? 다음 시간에 이제 충격량 학습해 보겠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